원숭이띠의 운세를 보면, 원숭이띠 입장에서 이제 을축달, 축달이라는 것은 일종의 이제 남 앞에 나설 일, 남 앞에 나설 일, 일종의 이제 여기 망신살에 해당하는 작용이 따른다. 망신살 작용이라는 게 이제 주로 이제 이렇게 남 앞에 이렇게 나설 일, 이런 것도 이제 일종의 망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일종의 이제 뭐랄까, 연애사 발동, 연애사가 만들어지는 것도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어떤 뭐랄까, 약간의 그 성과, 어떠한 결과를 보는 운도 있다. 성과나 결과적인 보상. 그 다음에 이제 연애사의 성과 결과 또는 이제 갑작스러운 일종의 이제 발령, 이런 것도 됩니다. 생각지 못했던 타지, 혹은 이 객지로의 어떤 출행, 생각지 못했던 타지나 객지로 나갈 일이 있다, 이런 거죠. 이게 보통 연애사 활동 이런 것들도 참 이게 좀 잘 이루어지고, 이게 24년 1월 정도 있죠. 그러고 이제 보통 이제 1월 말이나 1월 말경에서 한 2월 초순경, 요럴 때 이제 보통 이제 원숭이띠들이 이제 요런 게 발령이 잘 나요. 발령. 그러니까 남 앞에 나설 일 같은 거는, 이런 거는 긍정적인 거는 이제 상 받는 거죠. 표창, 이런 거. 표창. 상 받는다,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망신살스럽다라는 거는 약간 이게 좀 보면 이제 사람 관계, 인간 관계에서의 어떤 약간 이게 구설수 같은 것도 됩니다. 구설수,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원숭이띠는 보통 이게 축에서 신을 본다. 그 을목이라는 거 이 자체가 원래는 이제 요 글자하고 요 글자가 상호 호응을 합니다. 호응. 이렇게 상호 호응 관계를 이룰 때 요 망신살과 관련된 이 구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요 망신살과 관련된 연애사 발동, 어떠한 성과나 결과의 발동, 그 다음에 이제 생각지 못했던 갑작스러운 발령, 이동 변동,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원숭이띠에게는 많이 들어온다. 이러면 되겠죠. 아무튼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갑진년을 대응한 이 원숭이띠는 이게 2024년에 뭐 2월을 대비하는 일종의 예비 동작이 많이 들어옵니다. 예비 동작. 24년도가 이제 이 갑진년이 오면, 갑진년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그 일종의 원숭이띠한테는 자기의 운동 궤적을 만나기 때문에 자기가 주도적인 환경으로서의 일을 하기 위한 예비 동작 같은 게 이쪽 들어오죠. 그러니까 어떠한 예비스러운, 미리 준비되는 동작이니까 갑작스러운 발령, 이런 거, 타지객지의 출행인데, 이게 보통 어찌 보면 또 이게 이 신금이라는 게 이 진년과의 관계에서 이 자수라는 게 이 바다 해자, 그래서 보통 이 수변이나 강변, 물가, 또는 저 끝자락, 동네 지형으로 보면 끄트머리, 이런 식으로의 이제 발령도 돼요. 중앙 무대에서 약간 멀어져 버리는 이런 식의 발동. 근데 가긴 갔는데 가보니 이제 본부나 이런 것도 됩니다. 본부, 이런 거죠. 중앙, 이런 것도 하죠. 그러니까 대기업 본사가 저 전라도 여수 끝자락에 있는데 그 속에서 내가 하는 업무가 본부와 같은 중앙에서의 메이저급 일을 한다, 이렇게 딱 보면 되겠죠. 울산이라는 끝자락으로 발령을 받았는데 현대라는 그룹에서 메이저 역할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예. 공무원이 발령을 받았는데 약간 시골틱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의 무슨 본부 이런 데 간다는 거죠. 이 원숭이 띠입니다. 배를 타다가 뭐 하여튼 사무실 가고 막 이런 것도 원숭이 띠들이 많다. 예, 배, 해운이나 항만, 해양, 경찰, 바닷가, 물가 근처에서 놀던 사람들이 내륙으로 들어가는 것도 되죠. 이 갑진년에. 쥐띠, 예, 쥐띠. 쥐띠는 이제 좀 대체적으로 이 축달 오면 이제 일종의 시작, 어떠한 일을 시작, 재기 이런 것도 되죠. 성과, 결과 이런 것도 보통 이제 돈 받을 게 좀 있으면 돈을 받음 이런 작용이죠. 인덕을 한 번씩 쓴다. 요런 거죠. 어떠한 일에 대한 시작점이 이 축달에 축달. 이걸 이제 자축이 합이 붙으면 일을 시작한다. 육합이라는 거죠. 육합. 우리가 이제 명리학적인 이론에서 이게 그 사람 띠와 다룬이 육합적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것은 뭔가 무에서 유를 시작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시작한다. 뭔가를 새롭게 시작한다, 재편한다. 뭐 이런 것들 있죠. 시작과 재편, 활동, 변동 이런 것들이 들어가죠. 성과나 결과, 돈 받고 하는 거죠. 이 세 글자가 이렇게 달려 들어갔죠. 그래서 보통 이럴 때 이제 이동을 하면 어디로 간다? 조금 이렇게 먼 곳으로 간다. 자축합이니까 차가운 곳에서 따뜻한 곳으로 간다. 따뜻한 남쪽 나라로 간다. 따뜻한 남쪽 나라로 간다. 바닷가 끝자락에서 어디로 간다. 태양의 양강이 비치는 대한민국 불기운이 제일 센 창원으로 간다. 벼장자가 들어가는 양산으로 간다. 부산이면 남구로 간다. 서울이면 강남구로 간다. 경기도 성남으로 간다. 이런 거죠. 경기도 성남으로 간다. 밝을 명자 강명으로 간다. 저기 이제 새가 따뜻한 둥지를 찾아 떠난다. 그래서 이제 그 활동 무대를 옮기는 거죠. 그러니까 GT가 비즈니스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활동 무대를 반드시 옮기게 될 거다는 거죠. 새처럼 날라서. 새가 어디로 날아간다? 자축이 육합이 걸려 역마가 발동하니 따뜻한 남쪽 나라로 가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연애사 활동 뭐 이런 것들도 좀 여기저기 남녀공이 좀 나이가 어린 친구들은 이게 연애가 잘 됩니다. 연애사. 을목이 달아왔으니 내가 만나 연애를 구하니 그 연애를 하는 당사자의 고향이 타지나 객지에서 새처럼 날라 들어온 이성과의 교제 이런 거 있죠. 타지 객지에서 연애사 발동. 타지 객지에서의 연애사 발동. 타지나 객지에서 연애가 이루어지는 관계죠. 육합은 땡기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연애가 좀 잘 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묵은 일을 청산하고 다시 시작해야겠다 이런 거 있죠. 재기해야겠다, 활동해야겠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다. 새가 날라왔으니 조금 멀리 갈 것 같다는 거죠. 이런 경우 이제 상담의 어떤 큰 그랜드한 주제를 삼을 때 을축달의 어떤 활동이라는 것은 부득이하게라도 또는 주변에 인덕을 써서 자축은 인덕, 육합 인덕을 쓰더라도 어떻게든 약간 먼 곳으로 갔는데 따뜻한 온기가 있는 쪽으로 움직인다. 이게 어떠한 기류가 따뜻한 쪽으로 움직이는 기류가 좀 발생된다는 거죠. 확률적으로 GT 같은 경우는 이상하게 좀 그리 간다.
화장실 옆에 내 사무실 책상이 있었는데 갑작스런 인사발령으로 화장실에서 멀어지더라. 따뜻한 태양이 비치는 창가 쪽으로 가더라. 참 이런 것들도 뭐 어떻게 한 번씩 얻어 걸리면 막 기가 막히게 이래 맞는 경우가 실제 있습니다. 깜짝 놀랄 때가 있죠. 아휴. 용띠. 용띠는 어떨까요? 용띠는 이제 어쨌든 을축달이라는 것은 이때 용띠 입장에서는 진에서 축 보면 이게 저게 일종의 반환살과 같은 그 일종의 작용력이긴 한데 을목이라는 것을 태어났다는 거는 진 중에 이제 을목이 나온 거죠. 이것도 이제 다시 활동력의 재개, 활동력을 재개한다, 시작한다는 거죠. 개묘년의 용띠는 삼재의 끝자락으로 삼재의 끝자락 아니죠. 내년에 삼재의 끝자락을 향해 가기 위해서 뭔가 활동적인 일의 재개 내지는 재편의 운이 된다. 그래서 어떤 장사하시는 분들은 상품이나 재화, 뭐 이런 다양한 이런 유통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재편, 이런 거예요. 상품이나 재화의 유통 과정에서의 재편 과정이 따르거나 뭔가 어떤 리밸런싱, 다시 재조정. 이 진토가 을축달에, 진중의 을목이 축달에 이 을목이 투간됐다는 것은 숨겨두고 있는 뭔가 어떤 알갱이가 튀어나왔죠. 이 을목이라는 것 자체는 뭔가 활동을 확 재개하기 위한 발판을 삼는다는 거죠. 진이 축을 받다는 것은 이 축진에 의한 파작용으로 뭔가 관계 조정이죠. 관계 조정. 보통 어떤 큰 조직 같은 데는 일종의 법제 또는 뭐 인사에 대한 조정,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법제나 인사 조정에 의한 뜻밖의 발령, 이런 것들도 같이 들어온다. 근데 축진파가 들어오면요, 보통 이제 어떤 건강, 디스크 이런 거 조심해. 보통 금전 융통은 뭐 대체적으로 무난합니다. 금전 융통은 무난하다. 그래서 보통 이제 원숭이띠, 쥐띠, 용띠 이 삼합에 해당되는 원숭이, 쥐, 용띠는 대체적으로 금전적인 이 일종의 금전이나 재물에 대한 일종의 재화의 유통은 대체로 어떠하다? 길하다. 을축달에. 원숭이, 진, 용띠는 축을 만났다는 거. 뭔가 내가 어떠한 뭐랄까 실리적인 보상을 뭔가 이렇게 탁 취하는 동작이거든요. 을축이면 이게 축이라는 거는 명리학에서 보따리에 을목 같은 거는 뭘 귀한 거를 이렇게 담고 새가 날아오는 무상으로 봐요. 을목이 새가 이렇게 입에 딱 물고 축을 본다는 거는 그 산타크로스 보장에 그 새가 이렇게 산타 할배교 보따리를 이렇게 들고 먹을 걸 갖고 온다, 좋은 소식을 갖고 온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을축달의.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개묘년의 을축은 컨디션이 그리 좋은 새는 아니죠. 이게 왜? 하늘에 비와 이슬을 막고 오는 새이기 때문에 뭐든지 지연지체된다는 거죠. 개묘년 자체는 을축달이 어떤 마지막 지연지체 과정으로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세 번 만에 그 3~4번의 뜻을 갖고 새가 오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이 을목일주가 원래는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와 같아 역마살 발동이 강한데 하늘에 비와 이슬이 내리니 을일간들은 올해 옮기고 바꾸고 조정하면서 여러 가지 관계 변동 과정을 통한 스트레스에 많이 노출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등록을 했기 때문에 을일간들이 버티는 힘은 있는데 다만 이제 경제적인 보상이나 어떤 활동에서는 뭔가 이렇게 지연지체 과정을 겪으면서 항상 일득일실인데
그 기운이 이달에 딱 들어와 본 거죠. 그럼 원숭이 지용띠는 분명한 성과나 결과적인 뭔가를 받아먹는 별은 있는데 단 그 자체가 조금 지연지체 과정의 경거나 조건부가 돼요. 조건부. 그 조건이라는 게 장소를 옮기게 된다, 방향을 틀어야 된다, 인테리어를 바꿔야 된다, 내가 다루고 있는 상품이나 재화의 어떤 조정이 불가피하다. 그러한 과정을 통한 여러 가지 번거로움은 겪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떤 금전 융통이나 재화의 유통에 대해서는 좀 길한 측면이 그래도 다발한다. 이런 식의 해석을 이 계묘년 을축이라는 이 육식갑자의 간지 속성을 보고 원숭이 지용띠의 영향을 분석해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살이에요. 신살.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하여튼 참고로 그렇게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또 연결해서 또 수업 좀 이어가겠습니다.